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은평구 이제 수색동에서 증산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증산동 DMC 센트럴자이 아파트 분석 네, 자료를 영상을 시작해 보시겠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부터 인근다지 비교 분석까지 9가지 분석 통해서 결론까지 도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은평구의 위치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은평구는 왼쪽, 위쪽으로 경기도 고양시와 바로 이렇게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오른쪽으로는 종로구, 그리고 아래쪽으로는 서대문구, 그리고 마포구와 일부 인접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은평이라는 이 지명 자체는 이제 조선시대 한양 도성의 연은방 그리고 상평방이라는 지명에서 그 글자의 가운데 글자를 따서 은평이라고 불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은평구는 원래 서대문구의 소속이었어요. 그래서 서대문구로부터 분구가 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항상 이 도심권역에서 이 경기도권으로 일산, 고양시로 인접할 때 항상 지나쳐가는 곳이다. 그래서 거의 뭐 서울의 끝자락에 위치한 곳이다라는 인식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에서 연립주택 그리고 단독주택 등이 가장 많이 형성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고요. 그만큼 이제 아파트가 굉장히 적은 지역이다. 인구 대비 아파트가 되게 적은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뉴타운의 시범지구 중 하나였던 곳이 이제 은평 뉴타운이죠. 은평 뉴타운이라고 하는 거의 뭐 신도시급 그때 당시 이제 거의 신도시급으로 지어져 있는 곳이 있고요. 또 그 아래 은평 뉴타운에 이제 북한 자락을 끼고 있는 은평 뉴타운의 아래쪽에 좀 내려와서 이제 연신내라는 동네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연신내라는 동네는 은평구의 중심 그리고 상권이 가장 발달된 곳으로 얼마 전에 이제 작년에 GTX-A도 개통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또 이마트 은평점 같은 경우 또 전국 이마트 지점 중에서 또 높은 매출을 올리는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을 뽑자면 6호선이 이제 은평구 일대를 이렇게 지나가는데 이 은평구 일대를 진입해서 응암역부터 구산역까지 보통은 구산역에서도 응암역을 갈 수 있고 이렇게 반대로 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응암역에서 구산역까지 일방향으로만 이렇게 지나가서 나간다. 좀 이런 점이 좀 아쉬운 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일방향으로만 이렇게 해서 나간다는 거, 그 점 좀 아쉬운 점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은평구 증산동의 이제 법정동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은평 증산동의 위치를 살펴볼 텐데요. 은평구 증산동은 왼쪽으로는 수색동과 인접해 있고요. 위쪽으로는 신사동, 오른쪽으로는 서대문구 북가자동, 아래쪽으로는 마포구 상암동과 성산동 일대와 인접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산동 역시 그 상암동 미디어시티 단지들 베드타운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증산동의 명칭 유래를 잠깐 볼게요. 명칭 유래를 보시면 이 증산동 자체가 이제 한강 하류에 위치해 있죠. 한강 하류에 위치해서 예전에 이제 장마철만 되면은 이 온 마을이 이제 범람을 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비가 그치면서 그 가득 찼던 물이 일시에 빠지게 되면서 마치 이제 시루를 연상해서 시루 모양을 연상해서 시루매라고 불렸다고 하는데요. 이 시루매를 이제 한자 표기 과정에서 증산이라고 불리우기 시작했다. 이렇게 해서 명칭이 전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증산동은 크게 두 가지 사항을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2006년도부터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되어서 수색 증산 뉴타운 개발로 인해서 이제 대단지 아파트들이 순차적으로 입주하면서 이제 주거 환경이 개선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특히 이 중산동 쪽으로는 총 5개의 구역이 지정이 되었었는데요. 1구역, 3구역은 이미 구역 해제가 되었고 2구역은 DMC 센트럴 자이 오늘 알아볼 아파트로 변신했고 4구역과 5구역은 이제 열심히 추진 중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그죠? 이제 그 빈 공터로 물론 이제 여기가 상암동으로 들어가긴 합니다. 이제 상암 DNC 롯데 복합 쇼핑몰 들어올 예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롯데몰과 롯데백화점이 들어온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롯데몰하고도 구름다리로 연결될 예정이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여기가 원래 2022년 완공 예정을 했던 곳이죠. 상당히 지금 지연이 되고 있는 점을 볼 수가 있는데 착공이 많이 늦어지고 있고 또 현재로서는 올해 좀 착공을 하겠다. 2027년 완공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하루빨리 좀 착공을 시작해서 개발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어쨌든 이렇게 두 가지 사항으로 현재 증산동이 이슈가 있는 사항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산동의 행정동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산동은 행정동과 법정동 같다고 말씀드렸고 증산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색 증산 뉴타운 사업의 일환으로 지금 포함되어 있는 곳인데 수색동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다시피 상당수의 신축 단지들이 형성이 되었어요. 개발이 상당히 잘 되어 있는 상황인 반면에 이 증산동은 좀 변화가 천천히 일어나고 있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증산동은 여기 이제 반홍산과 증산체육공원이 있는 일대 그리고 여기 증산초, 증산중이 있고 그 외의 지역은 다 이렇게 구역으로 현재 지정되어 있는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다만 이제 1구역, 여기 3구역은 이미 구역 해제가 된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구역이 있어요. 여기 구역 같은 경우 이제 증산 1 존치 구역이었다는 점 지금은 없지만 점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실질적으로 증산 2구역은 이제 DMC 센트럴 자이로 개발이 됐고 여기만 개발이 완료됐고 나머지 이제 4구역 5구역은 지금 열심히 진행 중인 곳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뒤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어쨌든 증산동과 수색동의 또 차이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수색동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밖에 없어요. 초등학교밖에 없는데 여기 증산동에는 그래도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가 무려 2개나 위치해 있는 점. 그 점은 또 수색동보다 여기 증산동의 강점이다. 또 수색동은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과의 접근성이 멀죠. 오로지 이제 수색역만 있는 반면 여기 증산동은 DMC역도 가까이 있고 또 6호선까지 증산역까지 같이 껴 있는 면에서 여기가 교통편이 이쪽 수색동 일대보다는 더 낫다. 또 이런 것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증산동 일대 상권은 보시면 여기 증산초 있는 쪽 여기 뒤편 쪽 여기에 이제 증산시장이 있어요. 증산종합시장이 있어가지고 물론 좀 오래되긴 했어요. 오래된 상권들이 많은데 여기 이제 증산서길이 있거든요. 증산서길 도로변으로 해서 쭉 이어지는 이쪽 쭉 이어지고 여기 이제 증산역까지 이어지는 사이사이 골목길 쪽에 이제 일부 오래된 역세권이 형성이 되어 있다. 또 이렇게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3D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이 DMC 센트럴 자이 아파트고요. 왼쪽으로 이렇게 바로 수색동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DMC SK뷰 아파트 보시고 아트포레 자이, 파인시티 자이 아파트, 그리고 롯데캐슬 아파트, 그리고 SK뷰 아이파크 포레 아파트까지 이렇게 수색 뉴타운 일대의 아파트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흰색 경계편, 흰색 경계선 이제 아래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마포구 상암동 일대의 모습, 월드컵 파크 단지들, 그리고 미디어 시티, 그리고 이제 먹거리촌 일대,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 그리고 월드컵 공원 일대의 모습까지 이렇게 상암동 일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단지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이제 증산동 일대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정비구역 지정되어 있는 일대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증산역 일대의 모습까지 또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랗게 형성되어 있는 곳은 이제 은평구 신사동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보시면은 참고해야 될 게 여기 서신초, 신사초, 숭실중, 상신중, 숭실고까지 무려 여기에 이 좁은 구역에 5개의 학교가 위치해 있다
라고 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른쪽으로 해서 이제 세전역이라고 하면 돼요. 여기 세전역이 인근에 있고 그 세전역을 지나서 이렇게 여기 이제 백년산 단지들이 이렇게 밀집되어서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일대 쪽으로 해서 이제 경사가 특히 심해요. 특히 여기 쪽이 경사가 엄청나게 진짜 심한 모습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단지 오른쪽 건너서 여기 백년산이 보이고요. 오른쪽 흰색 경계선 오른쪽 넘어가면은 여기 그랜드 힐튼 서울 보이죠? 여기는 이제 홍은동 일대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단지 오른쪽 편 한번 볼게요. 오른쪽 편으로 넘어서 여기 흰색 경계가 바로 나오죠. 여기는 이제 가재울 뉴타운, 그래서 북가자동, 남가자동 일대, 남가자동에 이제 DMC 이편한 세상, 그리고 북가자동에 DMC 파크뷰자이 아파트, 대단지 아파트들이 분포되어 있다 보시면 되고 여기 가자역이 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명지대까지 위치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흰색 경계선의 이제 아래편 쪽 여기는 이제 성산동 일대, 그래서 성산시형 대단지의 아파트의 모습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일부 이제 성산동의 이제 소규모 위주의 아파트들 한까지 함께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마포구 일대의 모습과 은평구 일대의 모습, 그리고 여기 서대문구의 일대의 모습까지 이렇게 한눈에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부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네, 3D 지도에서 제가 워낙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지 전경 보시겠습니다. 단지 전경의 모습 보이고요. 정문의 모습, 그리고 공동연관문의 모습까지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놀이터의 모습과 분리수거장의 모습, 그리고 단지 내부 쉴 수 있는 공간의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지하 주차장의 모습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단지 주변 분위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사진은 1단지, 여기 단지가 총 4개로 나뉘어지는데 지금 그 단지 4개로 나뉘어지는 부분은 뒤에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 여기서는 일단은 단지의 앞에 1, 2, 3, 4를 붙여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우선 1단지 왼쪽 편 103동 옆쪽의 도로변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오른쪽 편에 이제 DMC 청구 아파트가 이렇게 위치해 있는 모습, 올라가는데 이렇게 약간 언덕으로 형성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 사진, 여기는 이제 2단지와 3단지 위쪽 편, 증산로 3길, 여기가 이제 좀 경사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약간 경사가 져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2단지 두 번째 사진은 여기는 이제 증산시장, 시장 인근의 모습이에요. 시장의 이제 골목길의 모습인데 이렇게 엄청 오래된 모습 동서 설비해가지고 오래된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진은 3단지 오른쪽 편 증산로 1길의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왼편에 이제 3단지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오른편에는 이제 여기는 오래된 소형 빌라 그리고 아파트 이런 것들이 좀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이제 건너서 대로변을 건너면은 이렇게 불광천이 등산로 대로변을 건너면 불광천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서 산책로 조성이 잘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여기 이제 DMC역이 드디어 나타나죠. 이 대로변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 수색로 대로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멀리 건너편에 여기 좀 그 조형물이 멋있는 건물이 하나 보이는데 여기는 이제 두빌 오피스텔 건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는 이제 총 2개 동이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옆쪽에 병원이 좀 인접해 있는 이제 상가동이 하나 위치해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정면의 모습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DMC역 여기 가기 전, 이 상가동 가기 전에 이 DMC역이 있는데 이 DMC역 바로 옆에 이제 힐스테이트
DMC역이라는 단지가 여기가 이제 아마 10년 장기 임대로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점도 좀 참고해서 보시면 되고, 총 두 개의 동인데 한 개 동은 이제 3표 사옥으로 지어질 예정이다. 근데 이 사옥에 이제 다문화 박물관이 들어서 와서 지하 상가에 이제 마트도 들어설 예정이라는 점. 그나마 이제 이쪽 인근의 상권 형성이 좀 부족해요. 그 점을 조금 이제 식료품점이 생기면서 조금 확보가 된다. 이런 측면까지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주변 밀집 상권 및 학원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주변 밀집 상권 같은 경우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근의 상권 형성이 생각보다 잘 안 돼 있어요. 잘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 이제 상가가 이제 대로변에 또 건너편에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면이 있어요. 불편한 면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여기 증산초 가는 길 쪽, 아까 말씀드렸던 이쪽 편에 좀 일부 상권, 오래된 상가가 있고, 그리고 여기 4단지예요. 여기 이제 총 4개의 단지가 있는데 이 센트럴 자이의 4단지에 좀 일부 상권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진 같은 경우는 이 4단지의 상가의 대로변 쪽의 모습이고요. 두 번째 사진은 이 상가의 뒤쪽 편 쪽의 모습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가 그나마 좀 상권 형성이 돼 있다. 나머지도 여기 밀집 상권은 돼 있으나 특히 여기는 대로변을 건너야 되는 불편함, 그리고 여기는 좀 노후된 상권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 좀 상가동을 한번 말씀드렸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밀집 학원가 보시면 여기 이제 밀집 학원가는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나마 여기 증산동 아까 말씀드렸던 이 증산시장 인근 쪽으로 해서 증산서길 도로변에 이런 식으로 학원가가 골목길 상에 학원가가 일부 형성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재미로 알아보는 선호하는 동은 어딜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MC 센트럴 자이는 총 4개의 단지로 나뉘어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가 2단지고요. 여기가 이제 3단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1단지, 그리고 여기가 4단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이제 4단지가 이렇게 위치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4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주상복합동이에요. 상가가 1층에 있는 이제 주상복합동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논외로 좀 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여기 이제 디지털 미디어시티 여기 바로 위치해 있어서 거의 뭐 초역세권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여기 증산역도 가깝습니다. 생각보다 가까워서 여기 3단지의 증산역 역세권 단지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증산역보다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이 또 메인 역이기 때문에 선호하는 단지는 이 DMC역과의 접근성이 좋은 동이 선호하는 동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3단지 있죠. 3단지 아래쪽 쪽 여기 301동이 가장 선호하는 동이다. 어쨌든 역세권 접근성으로 보면 좀 그렇게 보실 수가 있겠고요. 초등학교 자녀가 있는 분 같은 경우는 여기 증산초가 배정초등학교거든요. 근데 아까도 보셨지만 이 증산초 가는 길이 약간의 경사가 있어요. 약간 유일하게 이쪽이 경사가 좀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이제 2단지 쪽 위쪽 있죠. 2단지 위쪽이 이제 203동 4동, 그리고 여기 3단지 위쪽인 304동 여기가 증산초와의 접근성이 좋아서 선호하는 동이다. 좀 이렇게까지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301동 여기 301동 같은 경우 여기가 일부 서양 세대가 좀 배치돼 있다라는 점도 그 점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평면도 보시겠습니다. 24평의 구조 한번 보시겠습니다. 24평대 구조 한번 보실 텐데 여기 A타입과 C타입은 우리가 많이 보는 3베이 판상형 마통풍 구조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B타입과 D타입은 복도식 구조라고 보시면 되는데 방향만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24평형 거실의 모습, 그리고 주방의 모습과 방의 모습, 화장실의 모습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DMC 센트럴 자이 기본 정보입니다. 2022년식 아파트고요. 네, 나머지는 쭉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근 초중고등학교 한번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는 이제 GTX 노선이 될 예정이 있고요. 강북 횡단선이 될 예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사실은 강북 횡단선은 예타 탈락했죠. 예타 탈락했고 GTX-E는 뭐 이건 언제 될지 모르는 노선이다 보니까 교통 호재는 크게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은평구의 특징, 거래지수, 수색 증산동의 특징입니다. 쭉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역 분석입니다. 은평구 증산동의 재건축, 재개발 지역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증산 4구역과 증산 5구역 한번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산 4구역으로 지정된 곳을 살펴볼 텐데요. 이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이 증산역과의 접근성이 가장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대단지죠. 보시다시피 대단지로 면적이 상당히 넓게 형성되어 있고요.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가장 사업 진행 속도가 느린 곳이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조합 설립 추진 위원회까지는 좀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조합원 간의 갈등이 좀 있어요. 갈등이 있어가지고 조합 설립을 기간 내에 좀 못했었어요. 못했다가 2021년 이제 3월 21일자로 정부가 주도하는 이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의 복합 개발 사업에 이제 선정이 되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사업에 탄력이 좀 붙게 되었고요. 2024년 8월 27일자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 사업 조건부로 좀 가결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41층 3,568세대 예정으로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가장 규모가 큰 개발 사업이다. 그래서 2024년 말에 이제 복합 개발 사업 계획 승인되고 난 이후 2026년 내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증산 5구역 여기 같은 경우는 증산 5 재정비 촉진 구역 개발 사업 재개발 사업인데요. 여기 이제 수색 증산 뉴타운에서 가장 북쪽 거의 이제 증산동의 이 경계에 위치한 신사동과 증산동의 경계 지점에 위치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는 이제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2013년 6월 10일 사업 시행 인가를 받았어요. 근데 특히 이제 이 연서중학교가 끼고 있어가지고 이 연서중학교의 이전 문제로 인해서 좀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2022년 7월 11일에 이 연서중학교 관련 교육환경보호위원회가 있어요. 그 보호위원회 심의를 결국 통과시켰고 이에 따라서 멈춰있던 재개발 사업에 속도가 붙게 되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023년 9월 11일 관리 처분 계획인가가 되었고 2024년 6월 1일부터 이주를 개시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최고 30층 그리고 1880세대로 설계가 변경되었고 시공사는 롯데건설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격 분석 보시겠습니다. 25평 기준으로 보시면요. 최고점 13억 5천 찍었고요. 그 이후로 이제 아직 정고점에는 도달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는데 어쨌든 2023년 1월에 9억 3천 최저가 찍고 나서 서서히 우상향하고 있는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래량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모습 보실 수가 있겠고요.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파트에서 업무지구까지 걸리는 시간 보시겠습니다. 강남역과의 접근성은 확실히 좋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죠. 38분 소요되는 모습. 시청역은 괜찮습니다. 나름대로 접근성이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구리역, 가디역도 생각보다 접근성 괜찮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의도역도 괜찮고요. 마곡역도 접근성 좋은 모습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DMC역은 뭐 걸어갈 수 있는 거리라고 보시면 되고요. 판교역 같은 경우는 뭐 여기 워낙 거리가 멀다 보니까 접근성이 좋지 않은 모습 보실 수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강남과의 접근성이 생각보다 좋지 않다는 게 좀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나머지 업무지구는 접근성이 좋은 모습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서울역도 27분 소요되는 거 보시겠습니다. 네.
자, 주변 아파트 인근 단지 비교 분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색 증산 뉴타운 단지들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할 텐데요. 누가 뭐라고 해도 이 인근의 대장 단지는 DMC 센트럴자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DMC역과의 접근성이 아파트의 선호도, 평당가에 가격을 미친다고 좀 그렇게 단순하게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DMC역과 가장 가까운 접근성에 있는 DMC 센트럴자이 아파트가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DMC SK뷰, 그리고 여기 롯데캐슬 퍼스트로 되어 있는데 파인시티 자이가 더 선호하는 단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아트포레 자이, 그리고 롯데캐슬 퍼스트, 그리고 아이파크 포레 순으로 선호하는 단지다. 평당가가 형성되어 있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드디어 결론을 도출할 시간입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투자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될 세 가지 사항, 황금성, 수익성, 리스크 관리를 사전에 검토하시고 투자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서울 500세대 이상 아파트 564개소의 입지 점수의 평균을 도출해 봤는데요. 83점이 나왔습니다. 과연 DMC 센트럴자이 아파트의 입지 점수는 몇 점이 나왔을까요? 네, 92점을 취득했습니다. 사실 은평구는 이제 서울에 있는 여러 구 중에서도 중하급지에 속하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점수가 그래도 상당히 잘 나왔죠. 아무래도 이제 은평 수색 증산 뉴타운의 대장 단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무엇보다 또 일자리가 어쨌든 가깝죠. 미디어시티라는 일자리가 좀 가깝고 또 역세권 아파트에 초등학교도 가까이 위치해 있는 점에서 좀 좋은 점수를 받게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일대에 굉장히 호재가 많거든요. 이 DMC역을 특히 둘러싼 각종 호재들이 많아요. 특히 GTX 노선, 아까도 보셨지만 GTX 노선과 또 예타가 탈락하긴 했지만 강북 횡단선이 또 지나갈 예정이고요. 또 수색역부터 해서 DMC역까지 이어지는 이 수색역 역세권 개발 사업. 그래서 이 경의중앙선 지하화, 또 그리고 또 수색동 DMC SK뷰 옆에 한전부지 이 지중화, 그리고 또 각종 또 롯데몰이라든지 롯데복합 개발 사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그 앞으로 해결해야 될 뭐 문제점이면서 해결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좀 상당히 산적해 있는 상황이라고 또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인근에 아직도 재정비가 안 된 구역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구역들이 좀 재정비가 되고 또 각종 이제 DMC역의 역 그 확장성이 좀 개발이 되고 또 수색역 역세권 개발 사업이 진행이 잘 된다고 하면은 이 은평구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그런 그 입지적 가치가 상승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DMC 센트럴 자이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 뵐게요. 그때까지 안녕.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봄내음이었습니다.